이번 절에서는 JSP 처리 과정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JSP 문서가 처리되어져 나가는지에 대한 그 웹 서버 측에서 수행되어지는 작업들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현재 JSP의 전체적인 동작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자신의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접속하고자 하는 웹서버의 주소를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웹 서비스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페이지에 대한 온전한 주소 형태를 우리 URL이라고 불렀었죠. 자, URL의 기본 구성은 어떻게 됐었어요? 제일 앞에 프로토콜 타입이 있었었죠.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다 라는 프로토콜 타입 써주고 콜론 슬래시 슬래시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의 주소를 IP 주소로 써줄 수도 있고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IP 주소는 숫자 주소, 도메인 네임은 영문자로 구성된 주소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IP 주소를 일일이 기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소창에 도메인 네임에 대한 주소를 써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소 다음에 이어서 콜론 하고 나서 포트 번호라는 요청을 보낼 서버상의 포트 번호를 기술을 하는데 포트 번호는 기본적으로 생략되어질 수 있고 생략되어지면 웹 서비스의 기본 포트인 80번이라는 포트가 붙어져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경로 밑에 있는 어떤 페이지를 요청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프로토콜, 서버 주소, 포트 번호, 경로명, 파일명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문제는 현재 내가 URL상에 입력되어진 서버의 주소를 도메인 네임으로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현재 요청을 보내는 과정 중에 직접 그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서 목적지 컴퓨터를 찾아갈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 상에 기술되어진 도메인 네임은 1차적으로 현재 웹 클라이언트에 설정되어져 있는 도메인 네임 서버 혹은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하나의 서버 컴퓨터에게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 주소에 대한 IP 주소 좀 너가 좀 찾아줘 라는 형태로 요청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www.google.com 이라고 하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DNS 서버가 변환을 해가지고서 현재 시스템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그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해당하는 웹서버에게 실질적으로 URL 상에 기술되어진 특정 페이지에 대한 요청을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서버는 하나의 시스템이 꼭 하나의 장치하고만 통신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몇 번 포트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정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80번 포트가 웹 서비스를 위한 포트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실습 환경 같은 경우는 서블릿 컨테이너 겸 웹서버 역할로 톰캣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HTTP 요청을 받기 위한 포트를 8080번으로 지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서버상의 8080번 포트로 이 페이지 좀 줘 라고 요청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웹서버는 현재 받은 요청이 정적 웹문서라면 HTML 문서나 단순 이미지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응답으로 보내주면 될 것이고 동적 웹문서다 라고 한다면 JSP 프로그램이다 라고 한다면 자기가 직접 처리할 수 없으니까 자기와 연계되어진 서블릿 컨테이너에게 야 이것 좀 동적으로 처리해줘 라고 위임을 해주게 되는 것이에요. 보통은 웹서버와 서블릿 컨테이너를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따로 구축을 한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우리는 간단한 테스트를 위해서 톰캣이라는 서블릿 컨테이너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웹서버 기능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나갈 것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서블릿 컨테이너는 전달받은 요청에 대한 페이지를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죠. JSP 페이지를 수행을 해가지고서 그 결과로 하나의 HTML 문서를 만들어주게 되고 그 HTML 문서를 웹서버를 통해 웹브라우저에게 응답으로 전달해주게 되는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뭔가 좀 많이 복잡해 보여요. 일단 우리가 중심 있게 봐야 될 것은 DNS 서버를 통해서 처리되어지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내부적으로 또 투명하게 처리되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일단 얻은 주소를 가지고서 웹서버에게 요청을 하면 웹서버가 서블릿 컨테이너를 통해서 동적으로 처리된 결과를 응답으로 보내준다라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 좀 지니고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기초라는 과목에서 단순하게 웹브라우저 상에서 보여질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일만 할 때에는 이런 웹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었을 것이고 사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저 웹브라우저 상에서 하나의 웹 문서가 어떻게 보여지면 되느냐만 고민을 하면 됐었죠. 하지만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다루고자 하는 JSP는 반드시 웹 서버를 통해서 처리되어져야지만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JSP의 전체적인 동작 과정에서 특히 이제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불리우는 우리는 서블릿 컨테이너로 톰캣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어요. 이 서블릿 컨테이너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서블릿 컨테이너는 그러니까 서블릿을 담고 있는 어떤 그런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블릿 컨테이너는 서블릿 코드를 실행을 하는, 그러니까 자바로 작성한 웹 서버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을 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서블릿 컨테이너가 최근에는 JSP도 실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JSP 코드가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JSP 코드를 실행 시에는 자바 코드로, 자바 서블릿 코드로 변환해서 실행하는 일을 서블릿 컨테이너가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즉 JSP 코드를 자바 소스 코드 형태로 1차적으로 변환을 하고 그 변환된 자바 소스 코드를 실제 실행을 위해서 자바 바이트 코드, 확장자가 점 클래스인 자바 바이트 코드로 변환해 가지고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변화는 매번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마다 매번 일어난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질 테니까 또 사실 그럴 필요도 없죠. JSP 코드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변환된 자바 코드가 바뀔 일이 없고 그렇다면 그것이 다시 컴파일 되어진 바이트 코드가 바뀔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최초 접근 시에만 이 과정들이 명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현재 변환되어진 자바 소스 코드가 어떻게 변환되어졌는지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JSP 코드는 결과적으로 어떤 변환되어진 하나의 클래스 파일로, 그러니까 어떤 서블릿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클래스로 변환되어져서 JSP 코드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JSP 코드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JSP 코드에 해당하는 바이트 코드가 직접 실행되어져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서블릿 컨테이너 내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을 보면 이 파란색 부분이 클라이언트단의 웹브라우저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라색 네모 상자 쳐진 것이 이게 웹서버 측인 것입니다. 그래서 웹 클라이언트와 웹서버는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에서 웹서버에게 요청을 보내면 웹서버는 그에 대한 응답을 보내줌으로써 하나의 웹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정적인 문서는 내가 어떤 HTML 문서를 요청을 하면 웹서버는 자신의 저장 장치에서 해당하는 HTML 문서를 그대로 찾아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반면에 JSP 문서와 같이 동적 페이지를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웹서버는 웹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연동되어져 있는 서블릿 컨테이너에게 야, 이 문서 좀, 이 JS 파일 좀 처리해줘 라고 요청을 보내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서블릿 컨테이너는 요청을 위임받은 서블릿 컨테이너는 현재 JSP에 대한 서블릿이 있는지, 즉 클래스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뭐 있으면 바로 실행하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현재 JSP를 자바 코드로 변환하고 그것을 클래스 파일로 변환을 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한 다음에 그것을 서블릿 컨테이너에 적재해서 실행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은 최초 한 번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현재 변환된 서블릿들이 계속 남아 있을 테니까 똑같은 JSP 파일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는 그냥 바로 실행되어질 것이에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서블릿 코드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부분이 없으면 바로 수행되어진 서블릿을 실행한 결과들을 웹서버를 통해서 웹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것이고, HTML 형태로 전달할 것이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처리가 있으면 그 데이터 처리를 해주고 나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든가 혹은 저장한다라든가 하는 처리들을 수행을 하고 나서 역시 그 결과를 웹서버를 통해서 웹브라우저에게 전달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라도 정적 페이지든 동적 페이지든 내가 URL을 통해서 웹서버에게 보내어진 요청에 따른 응답은 HTML 형태이다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단에서는 현재 내가 전달받은 결과가, 응답으로 전달받은 결과가 정적 웹문서인지 동적 웹문서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HTML 문서이니까. 다만 그 HTML 문서를 현재 웹서버가 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그냥 파일의 형태로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앞에서 본 과정처럼 하나의 서블릿 컨테이너에 의해서 실행된 결과인지가 내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똑같은 것이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JSP 코드가 서블릿으로 변환되어져 가는 과정을 조금 더 세부적인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자, 서블릿 컨테이너에 의해서 보면 현재 어떤 hello.jsp라는 파일을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일단 이 요청을 받은 JSP 문서에 대한 서블릿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본다라고 했었죠. 얘를 이미 변환해서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가 봤더니 없어요. 처음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먼저 이 JSP 코드를 그에 상응하는 자바 코드로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변환된 자바 코드를 컴파일해서 하나의 클래스 파일을 만들고 그 클래스 파일들은 컨테이너가 시작되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어지면서 JSP 어쩌구 같은 메서드들이 이후 자동으로 호출되어져서 적절하게 처리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서블릿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JSP 어쩌구 같은 메서드들은 생명주기 메서드라고 하는데, 이런 생명주기 메서드들은 서블릿 컨테이너의 특정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호출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명주기 메서드는 옆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JSP init, JSP service, JSP destroy 같은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JSP init 같은 메서드는 현재 서블릿 컨테이너가 처음 실행되어졌을 때 자동으로 호출되어지는, 즉 현재 서블릿에 대한 초기화 작업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해주는 그런 메서드에 해당하게 되겠죠. 반면에 JS 서비스라는 메서드는 실제 어떤 사용자 요청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을 해주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현재 서블릿이 메모리에 탑재되어져서 수행 중인 상황에서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특정 요청을 받게 되어지면 그 요청에 대한 실질적인 처리를 담당하는 메서드가 현재 JSP 서비스라는 그런 메서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JSP 서비스의 메서드는 스레드 형태로 호출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스레드에 대한 개념은 배우지 않았죠. 하나의 흐름으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흐름으로 이렇게 병행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다수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요청에 대한 처리들을 각 서블릿들은 병행적으로 처리를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JSP에서 작성했던 주된 작업 내용들, 즉 웹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으로 보내고자 하는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생성해내는 것과 관계되어지는 얘기들이 아마도 JSP 서비스 안에서 기술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JSP destroy 같은 경우는 현재 컨테이너가 종료할 때 필요한 어떤 정리 작업 같은 것들을 담당을 해주게 되겠죠.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메서드들은 서블릿의 기본 메서드이기는 하는데, 이걸 JSP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우리가 일일이 작성할 필요 없이 나는 그저 하나의 JSP 코드를 작성을 하면 그것이 내부적으로 변환이 되어지고 필요한 메서드들이 추가되어지고 또 실행이 되어질 때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메서드들이 사용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JSP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순해지고 간단해지는 그런 이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뭐 이 세부 과정을 일일이 다 기억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작성한 JSP 파일은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자바 코드로 변환되어져서 클래스 파일로 실행되어지는구나. 또 그 과정은 최초 호출이 있을 때 한 번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동되어질 수 있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블릿 코드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현재 뭐 이런 JSP init이나 JSP 서비스 같은 메서드들의 형태나 또 언제 호출하고 어떻게 구성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이번 학기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서블릿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고사 정도 지나고 나서 서블릿 부분을 다루게 될 때 실제 이 변환된 코드를 통해서 계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사용할 JSP 코드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가를 정리해 봅시다. 일단 JSP 코드는 HTML 문서와 같은 텍스트 파일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 앞에서 예를 살펴봤지만 HTML 코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왜? 웹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어질 응답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 골격은 HTML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물론 CSS나 혹은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는 HTML 코드입니다. 다만 이제 순수한 HTML 코드와 다른 것은 그 코드 일부에 자바 코드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자바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몇몇 특수한 태그들이 기존의 HTML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태그들이 포함되고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더불어 정적인 HTML 문서와 다르게 JSP는 동적으로 실행되어져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JSP 코드 자체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위해선 앞에서 살펴봤듯이 웹서버 내에서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으로 자동 변환이 되어지고 또 변환되어진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진다라는 것이 언제 특정 JSP 코드에 대한 요청이 발생됐을 때 1차적으로 자바 코드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클래스 파일로 자바 바이트 코드로 변환되어져서 매 순간에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뭐 한 번 변환되어진 것은 소스 코드가 변환되어져서 어떤 새로운 처리를 해줘야 되기 전까지는 다시 변환될 필요도 다시 컴파일되어질 필요도 없겠죠. 최초 1회 변환되고 컴파일되어진 이후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